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하고 원전 공기업 경영진이 다음 주에 UAE, 아랍에미리트를 긴급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통고도 없이 다른 나라와 계약을 하니까 이제 이 정권이 동줄이 났나 봅니다. 어제 신문에도 산업부에서는 프랑스와 단순한 기술 자문 계약이라고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을 해명하던데 이게 대한민국 수구자익 정권의 일상인 겁니다. 이 프랑스에 넘어간 걸 몰랐겠죠. 언론에 나오니까 쇼한 거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나 하면서 체코에 들러 쇼 한 번 더 하고 참 이놈의 자식들 정말 혼이 나간 놈들입니다. 일자리를 그렇게 외치면서 황금알 낳는 그 일을 죽이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까? 주사파 정권이 패거리들의 태양광 사업을 위해 문제가 없는 원전 중단을 떠벌린 후에 태양광은 난장판이 되어가고 원전 사업은 공중분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반발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도끼가 떨어진 꼴이 보입니다. 탈원전 영향으로 조만간 있을 LTMA 경쟁 입찰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입찰 조건도 불리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놈의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곱셈 나누기를 하라고 맡겨놓은 그런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세계 시장경제와 첨단과학기술의 연관관계가 어떤 연결고리에서 어떤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것 같으니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원자력의 핵분열은 엄청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술만 확보가 되면은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의 전화통화가 이렇게 쉽게 가까이 또는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앞선 과학자들 기술이 받쳐주니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기술도 무한한 기술 에너지요, 경제력의 산실이요, 국가의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툭 쳐버리고 미래라고 그는 기대가 고작 태양광 풍력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차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기술은 건재하고 미래의 꿈과 비전이 원자력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면은 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탈원전 이유가 안전 문제라고 했다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는 경제성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다는데 말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체코 원전 세일즈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SNS를 타고 돌고 있습니다. 그 북한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이 김평일이 폴란드 주재 대사가 약 한 3년 전에 17년 만에 자리를 옮긴 곳이 지금 체코 대사였습니다. 당시에 그 김정은의 숙부에 대한 견제하고 배려가 동시에 작용한 그런 인사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당시에 그 김평일이 체코 대사로 부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건 그 외무성 미주국장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김평일 그 후임으로 폴란드 대사에 임명됐었죠. 이 김평일은 김일성의 둘째 부인인 김성애의 장남입니다. 김정일한테는 배다른 동생이고 김정은에게는 숙부입니다. 한때 그 김정일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기도 했지만은 그 제6차 노동당 대회인가 어디서
이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확정이 되면서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났던 게 바로 현재 체코 대사를 하고 있는 김평일입니다. 김정일로부터 김성애와 함께 격가지로 분류돼가지고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때문에 이 헝가리와 불가리아, 핀란드를 거쳐가지고 폴란드 대사를 연이어 맡았는데 우리 그 당시 언론에서는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이런 기사들이 줄기차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사 재임 기간은 무려 17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김평일은 아마 외국어에 능통하고 특히 오랜 또 해외 생활을 해서 사고방식도 아주 개방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그 체코 대사 김평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외교부가 문재인의 체코 방문이 중간 거부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도 주목을 받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문재인 씨 이번 그 체코 방문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이 항공기 중간 급유를 위해서 경유차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되돌려 댔어요. 이거 정말 거짓말, 말 바꾸기에 달인인 것 같습니다. 출국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국 전에는 체코의 원전 21조 수주를 위한 세일즈하러 간다고 야단 법석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교부가 문재인의 체코 방문 소식을 영문 SNS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명을, 나라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체코슬라바키아로 했습니다. 체코슬라바키아. 이렇게 기재한 데 대해서는 체코의 국명을 잘못 번역해서 표기했고, 그리고 게시 후에 해당 내용을 삭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SNS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이 외교부 애들은 의전이라는 말이 뭔지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가가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정상끼리 회담입니다. 자, 우리가 영국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실권이 있는 총리라도 왕이나 대통령이 아닌 이상 국가의 정상이 아닌 걸 왜 당신만 모릅니까? 그리고 우리 그 김여사, 이 김여사도 외국에 나가서는 경거망동 하지 말고 좀 품위 있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남편 찾는다며 뛰어다니는 모습, 이거 해외 토픽이 된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이 청와대는 구라와 사기, 거짓 뉴스 그만해야 합니다. 정말 국민들 지겹습니다. 처음에는 세일즈, 원전 세일즈를 위해 간다고 홍보해놓고 말이죠. 체코가 아닌 30여 년 전에 체코슬라바키아에 방문한다고 외교부에 올리고, 내각제 체코가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한다고 하는데, 이 체코 대통령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체코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했고, 그리고 국제 경제 제재를 지지한다는 그런 편지만 전달받았고, 체코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대통령궁 구경만 하다가 이 김 여사가 창피한 생쇼를 해서 세계의 웃음거리로 사진 기사화되고, 정말 체코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프라하 여인 기사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LA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가는 거, 이거 저 처음 봤습니다. 아니, 미국 서부를 가지 않고 체코를 경유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언뜻 보니까 500km 이상 더 오래 비행을 해야 합니다. 중간 급유를 이해로 된다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변명이
구차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수원에서 서울 가는데 말이죠. 강릉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간다면 이거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탈원전에 대한 국민 반감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은플 할인하고 체코를 이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체코가 바보입니까? 아무래도 한국 청와대보다 한 수 위겠죠. 그러니 그곳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날아가 버리고 허수아비 총리에게 사진이나 한 장 찍고 보내한 것이 팩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 대북 퍼주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뿐이니 그런 좀서는 쇼나 연출하다 덜통나고 말이죠. 창피를 당하는 것은 단이한 지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애초에 아르헨티나 회의 가는데 체크에 중간기차 간다고 말하지 무슨 일을 이렇게 말이죠. 초등학생도 초동생만도 못한 그런 똘마니들 데리고 정말 허접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 사기당하는 그런 기분들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중간급유차 들렀다면 비행기 기름만 넣고 빨리 갈 것이지 왜 비행기에서 내려 원전 수주 어쩌고 저쩌고 나라 쪽팔리게 합니까? 이쯤 되면은 타조 장관 강경화 목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중간급유 한다고 해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말이죠. 처녀가 애를 낳고 변명을 해도 이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하지? 그리고 겁이 문제 때문이라면은 미국이나 멕시코로 가지 왜 먼 길을 갔습니까? 솔직히 가는 김에 체코에 잠깐 관광차 들렸다고 하세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헷갈리게 변명만 합니까? 좀 솔직하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사파 찌끄레기들의 말바꾸기. 이놈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당사자의 얘기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말을 믿어야 하니 이 정부가 공신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 기름 넣으러 체코 갔다고 정말 화장실 가려고 판문점 들러 군사합의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하려고 중재자 역할 했습니까? 남북철도 연결을 미국이 적극 지지한다고 했죠. NLL을 공정하게 양보했다고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국민한테는 일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바보 같은 질문하고 정부가 잘 대답한 이른바 우문현답이라고 보는가요? 정부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은 온갖 변명에 자기들 편한 대로 끼워 맞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행정관이 최근 경찰청을 찾아가서 죄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묻다가 들통나는 사건이 지금 또 벌어졌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 행정관이 경찰의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톡 까놓고 캐물었다 이겁니다. 이건 청와대 간판을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언론의 취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때 와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실토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또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가 불거지니까 청와대는 어제 이 분위기 쇄신을 한답시고 이 특감반 전원을 갖다가 교체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행정관 외에도 비위가 적발된 직원 많습니다. 제가 언뜻 기억나기로는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그 순방 소식을 알리는 공식 영문 트위터에 체코를 26년 전의 국명인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로 인해서 외교 결례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 있고, 또 문재인과 체코 총리의 만남을 두고서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회담인지 면담인지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행패를 그런 부렸던 사건도 있고, 또 그저께 의전 비서관 청와대 코앞에서 만취 상태로 비상등을 켜고 음주운전을 했고, 또 일자리 수석실 행정관은 지방 공공기관 직원하고 통화 중에 휴대폰을 압수할 듯이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현재 대기 발령 중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힘이 실렸다 싶으면은 세상 보이는 게 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멸치가 날뛰는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평생을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만을 외치던 운동권 애들의 집결지가 지금의 청와대 아닙니까? 뭘 배우고 알아야 세상 이치를 알죠? 우매한 기업, 국민의 등골만 빨아먹는 그런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허간엔 참여연대, 시민연대, 기업이 기부하지 않으면 어떤 공갈 협박이라도 했는지 이거 몸소리 칠 겁니다. 예전에 자동차는 이 볼트와 너트의 그 몇백 킬로 주행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조우는 재조임을 하는 그런 정비 지침이 있었죠. 당시에는 그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볼트하고 너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은 아주 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가성에 젖어 일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재조임을 하듯이 그 재조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일은 지휘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들, 이 대통령으로 잘못 뽑아 오늘날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숫자의 우위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잘못된 주의지만 다른 대책이 없으니 절대적인 양 여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잘못되었으나 바로 잡을 수가 없고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 올바른 교육을 시킬 부모가 없고 역사 왜곡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가 잘못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놈의 전교조 세상이 되고만 이 나라 미래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때 범법행위를 저지른 안희정부터 손가락 잘라 병력 기피한 이강재와 대부분의 비서에 청와대 청소 담당까지 권력을 휘두르며 뇌물 받아먹던 청와대 비서관을 잡아들이던 송광수 검찰 같았다면은 지금 절반 이상이 교도소로 들어갔을 겁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재앙이가 나사 풀린 듯 하고 있으니까 아래 것들이야 볼 게 있겠습니까? 권력에 취해 비틀비틀 내 돈 아니라고 혈세를 마구 쓰고 퍼주고 비틀비틀 나라 꼬라지가 역대 최악입니다. 문재인의 가명과 건강 생신 20년 정권을 꿈꾸는 이해찬 좀비들의 본색이 청천하늘 아래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종북 운동권, 좌파 정권에 대한 국민적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에 번지는 병폐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정권은 나사가 풀리거나 빠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나사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 중에 가장 무식하고 자해적이며 초법적 막무가내 정책이 바로 문재인 씨의 말 한마디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능력을 폐기하고 향후 정대 1로만 예상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지는 것은 싫고 남에게 좋다면서 원전을 수주하려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원전은 이제 세계의 우선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세계 원자력협회 회장이 몇 번이나 한국이 원전을 포기하지 말도록 권유했을까요? 국가가 이런 바보 같은 자해행위를 한 것은 이거야말로 길이 세계사에 남을 일입니다. 민간기업은 다 죽이고 실업자 만들고 국민에게 세금 더 걷어 공무원 늘리고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생색 다 내고 물가 올라 국민생활 피폐해지니 미친 자들에게 나라 살림이 맡긴 겁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문제는 아프고 슬픈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많던 거북선이 원균의 그 무능력으로 대부분 침몰했듯이 어설픈 국가 수정의 실책으로 원전 산업과 함께 유관 경제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5.18 민주파리 북핵제조 사기 햇볕파리 김대엽 거짓 병풍공작 권력성계 미선이 효순이 반미 시체장사 그리고 반미 강호병 강난 세월호 시체파리 최서원 씨 야바이 국정농단파리 정권 창탈 그리고 더루킹 같은 지하 조직과 언론 장악 반복적 여론 조작과 날조 사기 장사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하는데 어쩌자고 이런 집단에 계속 반복적으로 참 당하고 있습니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전 말이죠. 이거 정말 속상한 겁니다. 기술 습득과 축적에 수십 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산업입니다. 한국은 그 수십 년간을 투자해서 이제는 원전의 독자 설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건설하며 원전 운전하고 이 관리 기술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 나라입니다. 그 기술과 경험을 제발로 걷어차고 향후 증가한다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퇴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계약에서 떨어지고 폴란드도 잃고 사우디도 수주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가 싫다고 원전을 퇴출시킨 국가에 어느 미친 나라가 유지보수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원전을 맡기겠습니까? 일으키는데 수십 년이 걸리니까 부쉈다가 다시 일으키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니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정상급에서 완전히 내려와야 합니다. 원전 산업이 망한다고? 앞으로도 영영 희망은 버려야 합니다. 카드뮴, 납, 비소 같은 그런 극약성분의 환경물질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에 150조를 퍼부어도 원전 25점에 해결되는 양입니다. 토양과 수질 공해는 엄청난 공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원전보다 무공해 친환경, 전기의 안정적 공급, 저렴한 에너지원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말이죠.
이 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가 결국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떤 학생들이 원자력공학과를 지원할 거고 학생이 없는데 어찌 대학에서 원자력공학과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재직 중인 교수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 외국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도 중국이 가장 유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는 학계도 산업계도 모두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면 자명한 일입니다. 대통령 잘못 뽑은 재앙이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프랑스는 원전 탈퇴를 10년 유보했지만은 마음을 접는 듯 보이고 일본과 대만은 이미 원전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 정권은 고집대로 탈원전 진행 중이고 자기 욕먹고 싶지 않아 공론화위원회로 결정을 해놓고 자기는 피 안 묻히고 다른 데로 화살 보내는 문재인 씨 정권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바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데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도 못하는 그런 주제에 참 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일자리 만든다고 생쇼를 부리고 있으니 이거 가관이 아니죠. 현재 원전 탈퇴국은 이 정권이 감사장에서 말한 20개국이 아닙니다. 9개국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전을 급격히 늘리겠다는 중국으로 관련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 유출이 아니라 우리 핵심 기술의 누수 현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은 그 방사능이 미세먼지와 섞여가지고 사시사철 대한민국을 위협할 것입니다. 암담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해야 합니까? 국민 손으로 뽑은 자가 그저 뜬구름 잡는 재생에너지라는 그런 솔깃한 그런 말을 듣고 60년 이상 지탱해온 국가에너지 정책을 1년 만에 완전 개판으로 만들고 세계적 에너지 추세가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짓던 원전공사 중단시켜 수천억 더 쌓쳐먹고 또 앞으로 계획된 원전도 백지화시켜 몇 조 덕사 쳐먹고 이런 돈 내가 낸 피 같은 돈으로 이 짓 하는 거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정말 개탄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원전 기술을 완전 개판으로 만들고 체코에 우리 원전 수입해라 하고 떠들고 있으니 이건 세계적 정치 코미디 중에서도 이런 코미디가 있겠습니까? 아니 원전을 경쟁국과 차별화시켜도 해외 수출이 어려운 판국에 국내 원전 완전 개판 만들고 원전 수출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데도 도대체 청와대 수석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런 놈들은 세금 받아 처먹고 뭐하는 자들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외국 나가서 국민 국가 개망신시키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북한 김정은의 그 서울 방문을